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그 장애 회복 기법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아까 전에는 다시 한번 동시성 제어의 문제점이 뭐였죠? 네 가지가 있었죠. 갱신 이상, 현황오류 파악, 모순성, 그다음에 연쇄복귀. 예, 그쵸. 그리고 연쇄복귀 오류 자체는 말에서 나왔어요, 단어에서. 그게 어떤 식이죠? 예, 그쵸. 같은 걸 커밋을 둘 다 쳤는데 한쪽으로 롤백 하려고 하니까 늦게 커밋 친 애가 때문에 못 가는 거죠. 최근에 친 거 때문에. 그러면 갱신 이상은 그쵸. 더티 라이트죠. 그다음에 현황 오류 파악은 더티 리드죠. 커밋되지 않은 걸 읽은 거죠. 모순성은 순서가 바뀌어서 그런 거죠. 계산 순서가. 그러면 이게 MVCC하고 똑같은 거죠. 네, 이거까지 하고요. 그리고 낙관적 검증에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늦게 온 스타트가 예, 그렇죠. 순서가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그렇죠. 그리고 조건 하나가 더 같으면 안 돼. 그렇죠. 마지막 조건은 밸리데이션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또 쓰고 읽고가 같으면 안 되고 쓰고 쓰는 게 같아도 안 되고요. 그렇죠? 타임스탬프 오더링은 유형이 있어. 아니 유형, 그러니까 두 가지 타임스탬프를 줄 때 기법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시스템 시즌하고 개수가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리드시는 만약에 현재 내 기준으로 T1이 먼저 들어온 애야. 그럼 얘가 읽으려고 해. 그러면 얘는 롤백 시켜버려야 되는 거죠. 새로운 애한테 리드 해도 되고 라이트 해도 상관이 없죠. 라이트 시에는 먼저 들어온 애는 롤백이에요. 무조건 롤백이에요. 먼저 들어온 애가 뭘 하면 안 돼. 걔는 고인물들은 뭘 하면 안 돼.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다 롤백 시켜야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회복 기법으로 리드하고 언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드는 지금 보면은 회복 방식이 무조건 앞에 거 다 로고 지워버리고 재실행하는 거죠. 새로운 처음부터 언두는 이게 문제점 있었던 데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아, 그쵸, 그쵸. 리드는 보면 여기 체크 포인트 있고 여기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체크 포인트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언더는 너 이 트레이드시 다 무시야. 처음부터 재실행하는 거고. 그래서 회복 기법은 로그 기반, 체크 포인트, 그림자 페이징 있고 즉시 지연 갱신이 있습니다. 즉시는 언두예요, 리드예요? 응? 언두. 그쵸. 즉시는 얘가 보면 땅 쓰면서 같이 이렇게 쓰는 거잖아.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 나중에 체크포인트 확인하고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직원, 지리, 복지리, 직원, 직원한다, 왕한테 직원한다. 직원은 언두죠. 무조건 제실행. 지연은 어차피 늦게 이걸 DB에 쓰는 거니까 로그 값들이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연이고. 그래서 체크 포인트만 해서 1교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아, 이건 옆에 있네요. 체크 포인트만 해서 이제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체크 포인트가 딱딱 기본적으로 체크 포인트가 딱딱 들어갔을 때
보면은 장애가 걸렸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조건 체크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언두를 먼저 수행해야 돼요. 체크 포인트에 걸려 있는 것들은 무조건 리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문제. 이거 아마 다들 갖고 계실 건데. 이거 한번 풀어보고 갈게요. 좋습니다. 체크포인트 관련해서 문제도 낼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몇 군데 학원에서도 이제 낸 적이 있었고. 그리고 보면 이거는 에이리스 알고리즘인데 원래는 이게 예전에 한번 이것도 실전에 나왔던가 아니면 학원에서 이거 한참 유행어로 냈었어요. 이게 뭐냐면 핵심은 그거야. 지금은 그 언두 리드 작업을 중복시켜서 하지 말자라는 거거든. 그래서 맨 처음에 언두하고 그 다음에 리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글쎄 저도 이거는 개인적으로 명확하게 이해는 못했어요. 근데 중복해서 작업하지 마, 뭐 요 정도만 알고 있는데 이건 한번 개인적으로 공부해 보세요. 근데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설명이 좀 어렵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DB 모델링에서 데이터베이스는 요구사항 분석, 모델링, 설계, 구현, 운영, 모니터링 및 개선하고 개념, 논리, 물리 모델링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데이터 모델링이었나요? 맨 처음에 했던 게 외부, 내부 개념 스키마였죠? 네, 데이터 독립성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개념에서는 활동들이 활동들이 있죠. 요구사항 정의하고 ERD 작성하고 그 다음에 논리 모델링은 그쵸. 물리 모델링은 그럼요. 개념에선 ERD나 뭐 요구사항 엔티티 같은 거 작성하고 논리에선 정교하고 물리에선 반정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델링, DB 모델링 할 때는 요구사항, 개념, 논리, 물리 모델링 원래는 3단계 모델링이었는데 개념물이었는데 실전에 나온 거예요. 4단계 데이터 모델링을 뭐 설명하시오. 그래서 지금 요구사항 분석이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에 가셨을 때 내가 아는 건 개념물 뭐 요 정도인데 약간 아는데 모르는 걸 물어볼 때가 있어. 그러니까 아는 건데 하나를 모르는 것들 그러면 엉뚱한 게 있지 않아요. 항상 바로 옆에 있어요. 돌아서서 해설을 보면 어이가 없어 다들. 그런 거 많으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절대 실전 가면. 뭐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나는 그 데이터 제약 조건을 알아. 그러면은 개념 모델 아니 개체 무결성, 참조 무결성 이거잖아요. 근데 제 데이터 무결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뭐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데이터 제약 조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내가 아는 건데. 대부분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요구사항 분석은 당연히 사용자 요구사항을 분석해야 되고요. 개념 모델링은 ERD라든지 엔티티 식별해야 되고 논리 모델링 핵심은 뭐 정규화하는 거, 물리 모델링은 반정규화하는 거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러면 3단락을 내가 써야 돼. 그럼 못 쓰실 거예요?
아까 전에 잠깐 했잖아요. 예, 동- 정규화. 3차 정규화, 3차 정규하면 되잖아, 그냥. 예. 정규화, 무조건 정규화 갖다 쓰면 사례가 쉽다니까. ERD 모델의 정의, ER은 개념적 모델 표현하는 것, 개체의 관계 속성, 요거는 개인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커 표기법은 이거 실전 나왔던 거 아시죠? 커미션에서 나왔는데 이것만 나온 거 아니에요? 관리에서 나왔나요, 이게? 이것만 나온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 여기 있고, 그다음에 카디널리티 있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히알류지 매트릭스도 보면은 이게 조건이 있죠. 네, 체크포인트 4개가 있죠. 1개 이상 모든 엔터지 타입은 CRUG가 크리에이트하고 리드하고 업데이트하고 딜트인가요? 그렇죠. CRUG가 그거 약자잖아요. 그러면 항상 4가지 조건을 꼭 해야 되는 거죠. 상태를 체크해야 되는 거죠. 항상 하나 이상 표기를 해야 되고, 모든 엔티티에 크리에이트가 한 번 이상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리드가 한 번 이상 존재해야 되고, 프로세스 단위 하나 이상의 엔티티 타입이 표기돼야 되고, 예, 이거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CRUG는 아는데 막상 쓰라고 하면 쓸 게 없어요. 그 때문에 4가지 체크 포인트가 꼭 아셔야 돼요. 예, 오래된 건데 100일에. 예, 그러니까 DB는 버릴 게 없어. 너무 알차. 쓰기도 쉽고. 그리고 DB 데이터 무결성 있죠? 데이터 무결성은 뭐가 있죠? 예, 그럼 무결성의 종류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데이터 릴레이션, 명시적, 아니죠. 데이터, 도메인, 예, 명시적. 그럼 데이터는 예, 그것도 개참 속삭이죠. 그다음에 도메이션, 도메인 릴레이션은 도메인 무결성은 예, 펀 PC 재밌는 PC, 예, 도메인상들이 주로 유통하는 게 PC잖아. 재밌는 PC. 그래서 포린 키, 그 다음에 유니크 키, 그 다음에 난널, 프라이머리 키,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릴레이션은 변범시 상과 트집 즉지죠. 예, 변환, 범위, 시간이 있고 상태, 과도, 즉시, 상과 추풀, 집합, 즉시, 지연. 그 명시적은 선언적이 있고 절차적이 있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무결성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값과 그것이 표현하는 현실의 실제 값 실제 정확성을 설명하는 거고요. 꼭 이걸 맞춰줘야 돼요. 고객의 아이디는 무조건 하나여야 되는 거죠. 저는 개체에 대한 무결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릴레이션에 대한 무결성, 포린 키는 이렇게 있고요. 그쵸? 릴레이션 무결성, 그러니까 이제 관계죠. 이렇게 관계잖아요. 관계에 대한 무결성이 변화에 대한 무결성이잖아. 변경할 때. 데이터 변경하거나 데이터 연결될 때나 아니면 데이터가 이렇게 막 쭉쭉쭉쭉 뭐라고 해야 되나.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나 아니면 그 변경되는 것들이 묶어놓은 것들에 대한 무결성이죠. 네, 원자성이랑 고립성을 지켜줘야 된다는, 그래서 상태가도 집합, 즉시, 지연, 무결성이 있습니다.
이걸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례를 어차피 이거 다 이렇게 사례 이거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게 다 하면 아마 텍스트로 나올 거예요. 오늘도 텍스트로 이렇게 많이 쓰셨는데, 근데 보면 저는 딱 요것만 했어요. 그냥 상태는 인서트 할 때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괄호는 업데이트 할 때, 집합은 뭐 아무튼 이런 키워드들만 슈플은 이제 그러니까 조그만 단위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제 변수값 계산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 만들고, 아니면 개념 모형 그거 해도 되지 않을까? 상태는 인서트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정답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참조 무결성, 어, 그리고 도메인 무결성, 속성값이 정해지면서 만족해야 되는 제약이죠. 도메인은 펀 PC, 재밌는 PC죠. 그리고 엔터티는 이제 그 용어고, 그 다음에 키는 보면은 키의 종류가 슈퍼키, 후보키, 기본키, 대치키, 외래키가 있죠. 단위로서는 보면은 저는 결정자하고 슈퍼키하고 후보키하고 기본키가 이게 기본키가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은 프라이머리 키고 유체대 이렇게 외웠어요. 유일성, 최소성, 대표성 해가지고. 근데 요게 지금 보면은 문제로도 나와요. 이게 예전에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정규화, 이것도 정규화랑 같이 또 엮어서네. 정규화는 아닌데 옛날 보면 실전에 나왔던 건데 여기 있네요. 문제가 뭐 스키마와 함수 이용하여 함수 종속 도표를 작성한 뒤 키를 찾아내는 과정을 설명하시고 BCNF 저기 기술하고 조건을 만족시키는 탭을 설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요거 보면은 이게 이행함수 종속성이죠. 쭉 가니까 이행이죠. 3차 정규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묶어요?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는 거잖아. 근데 보면은 여기서 이거 키도출하는 거, 키를 찾아내는 과정을 설명하시오. 요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거 키의 종류는 무엇이에요가 아니라 이게 좀 섞어서 내요. 예, 그리고 완전히 이제 키만 찾으라는 것도 있는데, 음, 어디서 봤는데, 관계대수인가? 최근에 나왔었는데, 여기 있다. 이제 보세요. 이게 지금 105회 관리에 나왔던 거야.
학사 관리 있을 때 키와 주키, 외래키, 슈퍼키를 정의하고 추출하는 방법 과정을 설명하시잖아요. 이것도 보면 결국 보면은 이게 핵심은 이것도 보면 이거를 학생하고 스킴하고 이것도 보면 결국 EID 그려가지고 이제 하라는 거잖아. 3차 전교 하라는 건데 어 이게 보면 계속 이제 슈퍼키, 후버키, 기본키, 외래키 이런 단어들이 이제 키를 물어보는 거거든 또. 그러니까 요거는 한 번쯤은 연습해보고 가셔야 돼요. 그 키만 나오진 않아요. 항상 그래요. 근데 결국 이건 정규하라는 거거든. 네, 그래서 유체대하고 뭐 아까 유일성, 뭐 최소성, 대표성 있죠. 같은 말이야. 정규화하는 과정에서 그냥 유체대를 만들어준 거, 그 안에 하는 거, 슈퍼키, 후버키, 기본키, 외래키 부분들 써주면 되는 거고 이게 다거든. 그냥 이게 정규한 거 다잖아 그냥. 그러니까 이거 꼭 한 번쯤 연습해 보셔야 돼요. 아마 그 서브노트 거기 있으니까 요거 하나 해서 보내드릴게요. 이 문제를 이렇게 쉽게 안 냅니다. 항상 꼬아서 냅니다. 그래서 내가 유치회 때 뭐 이것만 외우시면 안 돼요. 이거를 진짜 정규하고 짬뽕 시켜서 내요. 결국 뭐 핵심은 정규화 하자는 거니까. 식별, 비식별자 해가지고, 그다음 식별자 관계는 종속 관계고, 비식별자는 참조 관계다. 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종속 관계와 그다음에 식별자 관계와 비식별자 관계의 차이점이 뭐예요? 네. 음. 그쵸. 포린 키가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의 차이죠. 네, 맞아요. 일반 속성으로 가냐, 아니면 주 속성으로 가냐, 요 차이죠. 요것만 틀린 거 꼭 기억하세요. 이건 아직 실전에 안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 뭐야, 아마 모의고사로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상속만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포린키가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요 차이만 확실하게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연결 함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죠? 연결 함정은 그 다음에 부채꼴하고 균형이죠. 부채꼴은 1대 n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고 균열 함정은 관계성이 모호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부채꼴은 1대 n 관계를 뭐야 순서를 바꾸면 되는 건가? 예, 그 다음에 연결 함정은 새로운 그 조건을 하나 참조 조건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관계성 추가하면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참조 관계 부분이 있고요. 1대 1대 M, M 대 N 관계가 있고요. 슈퍼 타입, 서브 타입이 있고 그리고 엔터티도 있고 DB 이상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삽입 삭제 갱신 중에 이제 이상 현상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보면 우리가 3차 정규화 그냥 하면 돼요. 이상 현상 하면 사원 번호, 그 다음에 부서 번호, 부서명 이것도 삽입 삭제 갱신 이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3차 정규화가 뭐예요? 이행함수 정속성이 이렇게 했을 때 A, B, C가 있을 때 그러면 나눌 때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면 A는 B이고 B는 C일 때 A는 C다도 가능한 거고요. 네, 암스트롱 예전에 이거 다 외웠어요. 하기주 성하고 하기주 성하고 해가지고
다 외웠었는데 이렇게 외우면 너무 지저분하고 말도 어렵고 해서 저는 3차 전구화 그냥 했습니다. 그러면 이상현상 했으면 무조건 이상현상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3차 전구를 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나와요? ERD로 4원 IG 4원 번호 했을 때 그러면 4원 IG가 되고요. 그리고 4원 명이 되고요. 부서 IG가 네, 프랭키가 되고요. 네, 부서 ID가 되고요. 네, 부서명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아까 전에 식별 관계예요, 비식별 관계예요? 지금 비식별 관계죠. 요거를 반대로 이렇게 뭉쳐버리면 이게 반전교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하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이상현상 이제 1교시로 나오면은 뭐가 됐건 뭐 사비삭세 갱신 쓸 거고 사례 쓸 거예요. 요거지만 쓰고 말잖아. 그러면 이거 사례 쓴 걸 갖다 우리 정교화해서 이상현상 해결한 걸 보여줘야 되잖아. 3차 전강 제일 편해. 그리고 함수적 정도성, 뭐 반증이 결분의 요거 오늘 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용한 게 아까 전에 봤듯이 지금 이행 규칙이잖아요. 여기 이행 규칙. 이행 규칙이 x가 y고 y가 z면 x는 z죠. 그럼 3차 정규화가 아까 전에 이행함수 종속성 제거죠. x가 y고 a가 b고 b가 c면 a가 c다라는 부분 있죠. 이거잖아. 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모델링에서 1차, 2차, 3차, 4차, 5차가 있고 제일 쉬운 게 5차. SPC. 네, 좋아요. 그러면 5차부터 볼게요. 반전기가 있고 여기가 저기야. 5차부터 봅시다. 여기 있네요. 중요한 거 그릴 때 SPC라고 해가지고 4개 그리고 S가 여기 있고 P2가 여기 있고 C2가 여기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묶어주고 이렇게 묶어주고 조인 때문에 그런 거죠. 조인을 세 개 이제 그 컬럼이 있는데 2개씩 묶다 보니까 신규 이상한 게 생긴 것 때문에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조인 해줘가지고 없애는 거죠. 제일 쉽죠. 4차 정규화는 후보키가 없는 거죠. 그래서 428인가요? 842죠, 842. 네, 4개의 사이인가? 사둘둘인. 네, 맞아요. 홍길동이 뭐, 김길동하고, 모델링, 튜닝, 자바, 242구나? 243인가? 저도 오랜만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은 결국 나누는 거는 홍길동 기본으로 이렇게 2개 나누고, 이렇게 2개 아니, 후보키가 없으니까, 이렇게 2개 나누고, 그 다음에 이렇게 2개 나누고 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BCNF는 나중에, BCNF는 제일 중요한 게 제약 조건이 있는 거죠. 뭐 누구는 각 과목은 뭐 하고 그래서 3차 정규화하고 BCNF하고 같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가 같이는 나와요. 원래는 그러니까 ERD를 테이블로 같이 나오기는 되게 힘들잖아. 그래서 BCNF는 별도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3차 정규화는 보면 후보키가 하나인데 아까 전 제일 쉽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2개 자르고 2개 자르고 하면 되죠. 부분함수 종속성은
2차 정규화는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잘라야 돼요? 이렇게 잘라고 이렇게 자르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거는 정규화는 다음에 한번 시간 내서 다시 한번 할게요. 정규화 지금 다 하시죠? 음, 그냥 그래서 BCNF가 있고 그다음에 부분함수 보면 과목 고닥점 이렇게 하는 나누고 3차 정규화는 이행함수 중 후보키가 하나 있을 때고 BCNF는 항상 그 제약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5차 정규화는 SPC로 하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정규화가 뭐 1교시이 됐고 뭐가 됐고 하면 사례를 쓸 때 3차 정규화가 제일 쉽다 그랬죠. 네, 3차 정규화 쉽고 3차 정규화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3차 정규화 딱 머리에 박아도 돼. 그러면 뭐 모델링 뭐 나오면 정규화 사례로 해가지고 하면 제일 쉬우니까 하나를 묶어놓으면 반정규화가 되는 거고 다시 그걸 풀어놓으면 이제 뭐야 정규화가 되는 거니까 어차피 1차 완전함수적 속성은 그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야. 부분함수적 속성은 이게 좀 그리기가 애매해. 좀 이게 딱 티가 안 나. 4차 정규화는 제약 조건을 만들려니까 어려워. 그쵸? 5차 정규화는 이게 일단 길어야 돼요. 뭐 테이블이 최소한 3개를 그려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2개씩 그려주면 테이블 길이만 해도 엄청나요. 3차 정규화 제일 쉬워. 3차 정규화만큼은 꼭 알아두세요. 5차 정규화 했고요. 반정규화는 거꾸로 하는 거죠. 반정규화의 대상은 뭐예요? 그러니까 병본수 중파의 중간 그냥 테이블 병합 분할 추가가 있고 그 다음에 컬럼 추가 그 다음에 파생 컬럼 이력 컬럼 추가가 있죠. 뭔가 추가하는 거죠. 관계는 중복 관계. 그럼 절차는 예, 예, 그쵸. 이 절차하고 기법이 되게 중요해. 반중에 나오면. 그리고 마지막 3단락에는 예, 그쵸. 3차 정규화. 예. 정규한 거, 반정규한 거. 반정규와 비교하는 건 재미없잖아. 3차 정규하면 되게 편하지. SQL은, 예.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